안녕하세요. 발품왕TV입니다. 오늘은 잔금 1회, 잔금 2회의 미납 차입 및 관리비 등을 정산하는 서식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계약일만큼이나 잔금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임대차의 경우 여러 가지 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납 차입 및 잔여일 정산, 미납 관리비, 미납 가스요금, 위약금 중개보수, 그리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 등 다양한 정산이 필요한데요. 공인중개사의 경우 미납 차입 및 관리비 등에 대한 정산 의무는 없지만 실무상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 분들이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많은 공인중개사가 정산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임대인 및 임차인 분들도 미납 차입 및 관리비 등을 직접 정산할 때 신속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서식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잔금일에 미납 차입 및 관리비 등 정산하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상단에는 정산하고자 하는 소재지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땡땡 아파트 101동 1608호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추가로 상황에 따라 지번 주소 방식으로 입력해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전출일을 입력하고 차입 납부일을 기본 정보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전출일을 2023년 9월 15일 이때 9/15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월일이 생성됩니다. 차입 납부일은 매월 10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산 내역을 입력할 건데요. 노란색 부분만 입력하면 되며 모든 입력은 숫자만 입력하면 개월, 일 등 뒤에 따라오는 글자는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먼저 미납 계월수와 정산 일수를 입력하고 보증금과 차임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납 계월수는 2개월, 정산 일수는 5일로 입력해 봤고요. 보증금은 2천만 원에 차임 80만 원으로 가정해 봤습니다. 그러면 화면 하단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정산되는데요. 한 가지 더 입력해야 할 것은 기준일 수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후불 차임이면 전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선불 차임이면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임차인과 협의 후 설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후불 차임으로서 전출일이 9월 15일이고 5일분의 정산을 하려고 할 때 전월의 일수가 총 31일이 되므로 기준 일수는 31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납분 차임 80만원 곱하기 2개월은 160만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잔여일 정산의 경우 31일 기준으로 25,806원 곱하기 5일 12만 32원이 산출되어 총 미납 금액은 172만 9,032원이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납 관리비 등을 정산해 보겠습니다. 단지형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정산 등을 해주지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 기타 주택 등은 개별적으로 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관리비 및 기타란에는 상황에 맞게 관리비 등 기타 미납 정화조 비용 또는 원상복구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금액을 합산하여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관리비 등 내역 및 기타 사항란에는 세부 사항을 기록해 놓으면 아주 좋은데요. 예를 들어 관리비 3만원, 정화조 2만원, 원상복구 특약에 대한 도배비용 15만원으로 총 20만원의 금액을 가정해 봤습니다. 가스 요금의 경우 전기, 수도와는 달리 당일 접수가 되지 않으니 2, 3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부득이 당일 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실무에서는 대부분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미납가스 요금은 12,000원으로 가정해 봤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위약금 중개보수인데요.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의 중도 퇴실의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신규 임차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으로 계약서 특약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중도 퇴실로 인한
신규 임차인의 중개보수를 20만 원으로 입력해 봤습니다. 미납 관리비 및 기타 비용 20만 원, 가스요금 12,000원, 위약금 중개보수 20만 원을 합산하여 총 미납 관리비 등의 비용은 41만 2천 원으로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현 임차인이 중도태실로 인해 신규 임차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으로 지불하였을 때 중개보수에 대한 현금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행해야 할까요? 정답은 임대인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의무자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기 때문입니다. 현 임차인은 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한 것이고 임대인은 그 위약금으로 중개보수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임차인과 협의 후 보증금에서 신규 임차인의 중개보수, 즉 위약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진행합니다. 많은 임차인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인데요. 계약 만료 전 중도태실의 경우 쉽게 중개보수라는 단어를 빼고 위약금을 지불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24만 원으로 입력해 봤는데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장기수선 충당금의 원칙적 부담 주체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실무에서는 사용자가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하고 그 사용자가 퇴실하게 되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자, 그럼 서식 하단에 지금까지 입력한 금액에 대해 정산 내역이 산출되었는데요. 총 보증금 2천만 원에 총 미납차임 172만 9,032원과 미납 관리비 등 41만 2천 원을 차감하고 장기수선 충당금 24만 원을 더하여 총 정산 금액은 1,809만 8,968원이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산한 날짜를 입력하면 미납 차임 및 관리비 등 정산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엑셀의 맨 하단을 보면 빈 공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로고, 연락처, 사무실 주소 등 다양하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납 차임 및 관리비 등 서식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임대인, 임차인분들도 알아두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품왕TV는 계속하여 부동산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서식을 강의할 예정이며 많은 분들이 발품왕TV가 강의하는 서식들을 통해 조금 더 전문적인 중개 실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임대업을 하는 분들과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활용하면 아주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식은 영상 하단에 블로그 링크를 타고 가면 전문가 실무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